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채점 실수로 선정업체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가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전원마을이 수년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 이들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의 한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겠다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중에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용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보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채점 실수로 선정업체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15개 건설사의 치열한 경합 속에 지난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6개 업체입니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낸 15개 업체 중 정량평가, 제안심사, 시민심사 등을 거쳐 점수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 6업체를 선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잘못됐다는 광주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정량평가 채점이 잘못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잘못 선정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부피가 1000명 정도 돼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도면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고.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 공무원이 채점표를 외부로 유출하며 처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부서는 정량평가를 다시 해 새로운 평가 결과를 업체들에게 통보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고 전문가 제안심사위원회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과 채점을 바로잡은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우선 협상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광주시가 스스로 말을 바꿔 당황스럽다며 불만이 벌써 새어나오고 있고 결과가 뒤집히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돼 건설사들의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어 향후 경찰 수사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마감 시한인 내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시장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정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건 사실이지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11월 초 사기 피의자 김모 여인이 윤 전 시장에게 보낸 죽을 죄를 쥐었다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송금과 공천을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시장을 기소할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윤 전 시장과 피의자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검찰 조사에 적극 반발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면 자치단체가 수십억을 들여서 전원마을 조성했는데 4년이 넘도록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 한 채만 들어섰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호가 내려다보이는 전원마을 부지입니다. 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을 뿐 공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낙석 방지망에 씌워진 마을 뒤편 산 절개지는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영암군이 지난 2014년에 완공한 3호읍 난전지구 존엄마을입니다. 분양 대상 총 58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팔린 것은 고작 한 필지뿐. 존엄마을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해 토지 분쟁을 겪었고 분양은 완공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희망했던 40여 가구가 분양을 포기했고 지금은 문의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영암군이 난전지구 존엄마을에 쏟아부은 돈이 국비를 포함해 74억 원. 앞으로도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수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존엄마을 진입로후 선형 개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반시설 확충 및 분양조건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조성할 때부터 부지가 너무 외졌고 분양 가격도 3.3제곱미터에 50만 원을 넘는 등 인근 다른 택지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외딴 토지인데도 영암군이 턱없이 비싸게 사들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난전지구 존엄마을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소녀들의 한 맺힌 사연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일본 나고야에서 현지 취재했습니다.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 진실을 새긴다. 일본어로 큼지막하게 새겨진 이 비석은 1200명 이상 숨진 1944년 일본 도난카이 대지진 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하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추모비에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오길의 김순례 등 한국인 이름도 보입니다. 寂しそうでした。朝鮮半島から強制連行されてきて、そして仕事は命令に従って一生懸命やってみましたけども、休憩時間なんかになるとみんな一列に並んで 1944년 근로정신대로 끌려와 일하다 숨진 한국인 소녀 6명입니다. 식민지의 13살, 14살 소녀들이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한 것도 억울한데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숨졌다는 사실은 양심적 일본인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1988년 추모비를 세운 이들 양심적 세력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더 없는지 조사에 나섰고 마침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일본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재판에 나섰습니다. 비록 우리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할머니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알리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朝鮮半島からの女子勤労挺身隊員の少女6人も犠牲になりました。自らの意思ではなくこの場所に居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とは大変痛ましいことです。 도난카이 대지진과 일본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동원됐다. 무참히 숨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 벌써 30년째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살아남아 귀국한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73년 만에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처 다 피지 못하고 숨진 한국인 소녀들을 위해 꽃이 놓여집니다. 彼らを放置してきたか。そして追悼記念碑から30年も経つのに放置したまま謝罪もせず誰だ。日本政府と三菱重工だ。 이들이 자국민들의 냉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인 소녀들을 위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その娘がもしそういう目にあったらこれはとても許せないという気持ちがすごく根底にありました。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중국 기업이 광양에 알루미늄 공장을 지으려고 하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에 들어서는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기간 안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재련시설이 없는 알루미늄 공장이라며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은 정부에서 답변을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련시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주민들과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국민청원 답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4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세풍산단에 건립하는 연산 10만 톤 규모의 광양 알루미늄 공장. 환경오염 논란으로 불거진 팽팽한 시각차가 국민청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 4곳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170여 개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4곳이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고 계좌 제출 요구를 거절해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고발과는 별도로 정원 감축과 보조금 배제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고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중당이 어제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 살인 처벌법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전소에서 지난 8년 동안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로 숨졌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외주화 중단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 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장 보훈 인사라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까지 일었던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상용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현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부담이 될까 우려되고 특히 이용섭 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상용 후보자가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청 현직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무등산 국립공원과 군부대를 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와 군부대 등을 드나든 혐의로 광주시청 공무원 51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박 씨는 위조한 번호판 2개를 자신의 차량에 달고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출입한 혐의인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취미로 찍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세계화하기 위한 사업비 9억 원이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5.18 40주년인 오는 2020년 국내외 순회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정부 예산과 광주시 예산 등 모두 83억 원을 들여 임을 위한 행진곡 표준 가사와 창작 배경 등을 세계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조명하는 기념시설이 광주에 조성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인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신용동 부지에 윤상원 민주 커뮤니티 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이 공간은 5.18 항쟁 기간 투사회보를 제작한 들불 야학당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고 윤상원 열사의 유품 등이 전시되며 문화해설사가 상주하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공론화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하고 정책 결정 후에 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 토론회에서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시키고 공론화를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환경 보존과 관련된 사안은 번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